예, 오늘은 우리 127쪽, 그죠? 127쪽. 우리가 오늘 가능하면 사화를 다 마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임스 6세 겸 제임스 1세까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잘된 종교개혁, 그리고 잉글랜드의 좀 덜된 종교개혁, 그죠? 어쨌거나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들을 한 번에 와그리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왕실 통합되는 거, 그죠? 곧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본 대로 이제 스코틀랜드가 가장 잘 개혁된 이제 교회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잉글랜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멈춰진, 그죠? 성공해.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자베스가 결혼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배가 끊기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와 연관이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왕실 통합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왕실 통합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고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라는 이름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제임스 1세가 됩니다. 맞죠? 이 같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한 왕이 이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마치 한 나라처럼, 사실 체계는 다른데 다른 나라인데 한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오늘 이 제임스 6세의 아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찰스 1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도 보면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이 나라를 완전히 이제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완전히 통일시켜버리는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잉글랜드의 이 성공회로 통일시켜버리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정치적으로도 그리 정치를 잘 못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의회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왕인데 의회한테 사형을 당해요. 굉장히 같은 그런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제임스 6세와 1세 왕실이 통합된다라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렇게 왕실이 통합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이, 스코틀랜드의 종교의 개혁의 상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준이 낮아지고, 한마디로 바른 개신교의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잉글랜드에 살던 사람들도 좀 더 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야, 이제 저 스코틀랜드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되니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종교개혁의 흐름이 많이 위축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타나는 사람이 이제 찰스 1세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왜 공부하냐, 우리가 앞으로 볼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보려고 지금까지 봤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요 이제 찰스 1세를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제목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찰스 1세? 영국을 모르는 영국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 한번 우리 김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찰스 1세, 영국을 모르는 영국왕. 아무리 생각해도 찰스 1세는 잉글랜드의 국왕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서일치를 프랑스에서 보냈고, 거기서 본 것과 배운 것이 죄다 절대 왕정과 왕권 승수설입니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이미 이권주의의 사상이 슬슬 퍼져나가던 유럽에서도 상당히 되어있는 편에 속하는 글로벌 해상무역 국가가 아니었던가요.
이 둘 사이가 과연 어울릴까요? 벌써부터 걱정스러운 기운이 뭉개는 겨웁니다. 역시나 주기 순간부터 문제가 터집니다. 몇 페이지 뒤에서 그 은밀한 내막이 밝혀지지만 찰스 2세는 이상하리만큼 프랑스와의 애교에 집착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반수를 무릅쓰고 프랑스 공주 앙리에트 마리와의 정략 결혼을 억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그것도 왕족끼리 결혼을 하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겠어요? 문제는 프랑스가 에스파냐처럼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 국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에스파냐와 프랑스는 로마 교황청 헌금순위 1, 2위를 다투는 세계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잉글랜드 국민들로서는 젊은 왕비가 세왕을 뒤에서 살살 꼬셔서 신로마 가톨릭 정책을 펴도록 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밝혀지듯이 이 걱정은 전혀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자, 제임스 1세 국수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찰스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 유학파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카톨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정치가 영국이나 이런 데는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헌법으로 왕의 권력을 막 제한하는, 그죠? 의회가 있고 막 이런, 우리나라 같은 약간 어떻게 보면 민주제랑 비슷한, 그죠?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프랑스는 뭡니까? 여전히 절대 왕정에다가 왕권 신수설, 누구도 왕권에 덤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왕권은 누가 준 거기 때문에 신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권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나라가 프랑스였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배우고 종교적으로도 카톨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프랑스와의 외교에 집착합니다. 찰스 2세가. 왜일까요?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뒷장에 나오거든요. 네, 이어서 한번 뒷장에 읽어주세요. 젊은 찰스 1세는 위해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돌파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시할 필요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국민들의 인기와 지지를 한몸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고로 정통성에 문제가 있거나 통제가 잘 안 되는 나라의 권력자가 쉽게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명분 없는 전쟁입니다. 그걸로 국론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거 읽으면 김정은 잠깐 생각나는 게 지금 어제도 보니까 막 쏘고 막 이거 미국을 향해서 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얘도 불안한가 봐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자기도 사실은 이게 더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기반이나 어떤 설대가 이제 없을 텐데, 어쨌거나 이 찰스 2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따가운 거죠. 그래서 뭘 하냐? 전쟁이다. 이렇게 해야 국론은 통합되고 내가 프랑스에서 배운 절대 왕정과 왕권 신수설을 주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넘어가면 카디스 습격 사건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우리는 처음 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